친구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제 남편은 그 친구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맞교환하며 맺었던 비밀 유지 계약. 과연 그 계약은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네 남녀의 충격적인 마지막 선택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고백입니다. 일부에서는 서로의 엇갈린 불륜을 목격한 순간을, 2부에서는 이혼 대신 공범이 되기로 한 위험한 협상을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이전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채널의 1, 2부를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소름 돋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관계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밀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일상은 평온한 호수 같았습니다. 명희와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우정이라는 이름의 감시를 이어갔고 남편들도 각자의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사실 우리 네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망이 거세된 삶은 무색무취의 감옥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그 고요한 감옥에 균열이 생긴 건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준호 씨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1년 내내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터져나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핀 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준호입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의 낮고 거친 숨소리에 제 몸 안의 모든 세포가 전율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난 1년의 인내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저도 압니다. 수천 번 다짐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 억지로 나를 가두고 사는 게 오히려 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 곁에 누워 있어도 제 손끝은 당신의 온기만 기억해요. 저 이대로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요. 딱 한 번만요. 안 그러면 저 철수 형님께 다 말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힘들어요. 그의 절절한 고백과 협박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그의 단단한 팔을 그리워하며 남편 곁에서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으니까요. 저는 곧장 명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 씨의 전화를 털어놓으며 끝을 내야 한다고 말하려던 찰나 명희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사실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남편 철수 씨도 얼마 전부터 나한테 연락해 왔어. 죽기 전에 그 열기를 다시 한 번만 느끼고 싶다고 울먹이더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우리 네 사람을 옥죄고 있던 도덕과 가식이라는 족쇄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이 더 컸습니다. 넷 다 서로를 갈구하며 썩어가고 있었다는 명확한 진실 앞에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숨지 말자. 차라리 다 터뜨리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가보자. 저는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도 차라리 이렇게라도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명희를 말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힘없이 명희의 계획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조용한 숲속의 펜션을 빌려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명희가 먼저 입을 열어 우리 두 여자가
공유했던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의외로 명희는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그간의 억압이 명희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명희가 그렇게 나서줘서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명희 뒤에 숨지만 말고 나도 용기를 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펜션 거실은 지옥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호 씨는 얼굴을 감싸 쥔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고 제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가 멍하니 창밖의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는 한 명은 주방 식탁에서 한 명은 발코니 의자에 앉아 각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결국에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아침이 오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를 원망하며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끝내는 같은 처지의 처연함을 공유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두 남자는 무거운 죄책감과 끔찍한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한 숙취에 짓눌려 각자의 침대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다짐했던 용기를 이제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저희 방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남편의 몸을 위로하며 남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밀어내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굳어 있을 때 저는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던 명희의 손을 잡고 남편의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명희의 실루엣에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한 애원이 섞인 손길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이제 서로 다 용서하자. 더 이상 숨길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잖아. 명희 역시 제 손길에 호응하며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독한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용서가 서서히 움트는 자리에 원초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건너방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준호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리둥절하며 제 손에 이끌려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크게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깊은 안도와 결의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하고도 처절한 화해와 용서의 불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씨가 홀린 듯 제 손을 잡고 명희와 제 남편이 있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 좁은 침대 위에서 우리 네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제 남편과 명희, 저와 준호 씨, 그리고 때로는 우리 넷이 한데 엉켜 살과 살이 맞닿는 극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를 억누르던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끝을 모를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기적처럼 남편과 저는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기억이 저희의 침실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수십 년간 죽어있던 저희의 침실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의 모든 치부와 욕망을 공유하고 나니 오히려 남편은 제게 더 솔직해졌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엄청난 사건 이후 우리 두 부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며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답답한 가면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날은 파트너를 받고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우리 넷이 한 공간에 모여 육체를 탐닉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셋이서도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셋이서 가는 여행이 저는 좋습니다. 여자가 둘이어도 좋고 남자가 둘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넷은 이제 불륜이나 권태라는 단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부부들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지 않기에 질투도 배신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낙원. 누군가는 우리를 폐륜, 괴물이라 손가락질하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평화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는 와중에도 남편들이나 우리 부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냐고요? 그건 여기선 비밀로 해둘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오늘 저의 긴 고백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도덕이라는 가면을 쓴 지독한 속박의 울타리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희 넷의 이야기가 그 작은 증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충격적인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고 솔직한 다음 고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